제1장 55 다시 펜을 든 여자. 김영자 씨는 55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30년을 살았습니다. 두 아이는 출가했고 남편은 50대 초반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했죠. 말은 희망이지만 실제로는 예고 없는 퇴장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손님이 없을 땐 청소하고 저녁이면 골병 든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죠. 하루하루는 빠르게 지나갔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집 대출을 갚느라, 또 미용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쌓일 틈이 없었죠. 55. 이제 뭔가 안정됐다고 느껴야 할 나이에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가게를 접기 시작했고 아플 때 병원비 걱정부터 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가 될까? 자녀는 자기 살기 바쁘고 남편도 새로운 수입이 없는 상황이니 결국 자신이 버텨야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 붙은 작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금융교육, 돈이 사라지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그 문장이 유난히 크게 보였죠. 영자 씨는 선뜻 강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그날따라 손님도 뜸했고 마음에 뭔가 꽂혀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돈이 부족한 건 버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키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 씨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돈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국민연금, IRP, ETF, 즉시연금. 처음 보는 단어들을 적어가며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복지관 강의도 다시 신청했죠. 남편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영자 씨가 하나둘 정리해 나가는 걸 보며 같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좌를 정리하고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며 돈의 흐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적금만 들던 돈에서 일부는 ETF로 바꾸었고 3천만 원은 즉시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나니까요. 손님이 없어도 마음이 덜 불안해졌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55에 시작한 돈 공부는 단지 숫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짜는 일이었죠. 이제 그녀의 하루는 조금 다릅니다. 미용실은 주 4일만 엽니다. 월, 수, 금, 토. 나머지 이틀은 쉬거나 요가 수업을 듣고 손주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자식은 물었습니다. 엄마, 투자 같은 거 어렵지 않아? 그녀는 대답했죠. 처음엔 어려웠지. 근데 말이야, 가장 어려운 건 결심이더라. 나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55. 김영자 씨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가계부가 아니라 자신이 설계한 인생 노트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2장 노란 조끼를 입은 사나이. 영자 씨가 복지관 강의를 다니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았던 단어들이 이제는 조금씩 귀에 익고 집에서도 자연스레 남편과 금융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날도 복지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무료 금융 상담 받으셨어요? 요즘은 은행보다 사모펀드가 훨씬 수익률이 좋습니다. 선착순이니까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잠깐 흔들릴 뻔했습니다. 수익률이 연 12%라는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무료 상담, 고수익 선착순. 그날 강의에서 들었던 사기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자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돈은 제가 잘 지키고 있으니까요. 노란 조끼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고 영자 씨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이제 이런 사람 보면 겁 안 나.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남편은 말없이 그녀의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그녀가 정리해놓은 자산 분산 포트폴리오가 깔끔하게 적혀 있었죠. ETF, 즉시연금, MMF까지. 남편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이거, 당신 전문가 다 됐네. 영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지요. 근데 확실한 건 이제 돈이 나를 불안하게 하진 않아요. 그녀의 마음은 처음으로 안정이라는 단어를 품게 되었습니다. 불안으로 가득했던 55의 하루는 조금씩 평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3장 기순 언니의 눈물. 미용실 문을 열자마자 기순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는 평소처럼 머리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영자야, 나 큰일 났어. 기순 언니는 동네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이웃이자 영자 씨의 30년 지기였습니다. 늘 야무지고 꼼꼼한 언니였지만 오늘은 눈동자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뭔데요? 무슨 일이에요? 언니는 봉투를 펼쳤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최근 몇 달간 투자했다는 부동산 개발 사업.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퇴직금을 모두 넣었다고 했죠. 그런데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애들이 몰라. 알면 혼날까봐 말도 못했어. 영자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니가 말한 수익률은 무려 연 18%. 사기였습니다. 이름도 처음 듣는 개발업체, 대표 번호도 없고 주소도 허위였습니다. 영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배운 강의 내용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일단 소비자 보호원이나 금감원에 전화부터 해요. 그리고 계약서는 제가 복사해 둘게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영자 씨는 말없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사각지대는 없는지, 너무 욕심내진 않았는지. 나는 욕심 부리면 안 되지. 내 목표는 평화였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순 언니의 눈물은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은 늘 조용히 다가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하니까요. 제4장 그림자 같은 불안. 어느 봄날 아침 남편 김철수 씨가 평소와 달리 무기력하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애써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는 영자 씨 부부의 일상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갑작스러운 병마 앞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료비, 간병비, 그리고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장기요양비. 그간 조금씩 쌓아온 재테크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병원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쌓이자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금융 지식으로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고요. 즉시연금에서 일부 자금을 긴급 인출하는 한편 위험 대비를 위한 보험과 노후 생활비 계획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미리 준비한 덕분에 급한 불은 껐어요. 앞으로도 계획대로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라는 것을요.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기둥이 되어주는 힘말입니다. 그날 이후 영자 씨는 더욱 꼼꼼히 가계부를 쓰고 금융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안도 지나치지 않고 챙기며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래서 55세 그 여자는 오늘도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을 위한 희망의 이야기를 적으며 말입니다. 제5장 다시 빛나는 시작. 영자 씨가 남편의 병환으로 마음 졸이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복지관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 말했죠. 김영자 씨, 금융교육 수강생 중에서 정말 열심히 배우셨잖아요. 시니어분들께 그 경험을 나누는 강사 역할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강사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저 시작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알게 됐습니다. 돈 공부는 생존을 위한 무기라는 것을. 결심한 영자 씨는 강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겪은 실패와 성공, 두려움과 희망을 진솔하게 나누며 듣는 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짰죠. 복지관 강의실에 모인 또래 시니어들은 영자 씨의 진솔한 말에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다들 같은 길을 걷고 있죠. 불안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삶.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강의는 시작이었지만 영자 씨는 새로운 사명을 찾은 듯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는 일이 얼마나 값진지 몸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미용실과 강의 준비를 병행하며 자신의 삶뿐 아니라 이웃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젠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빛났고 그 빛은 곧 복지관 강의실 가득히 퍼져갔습니다. 제6장 서로의 거울. 복지관 강의가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김영자 씨는 강의실에서 매주 만나는 시니어들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과 아픔을 안고 있었죠. 한 분은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온 박 선생님, 다른 한 분은 은퇴 후 적적함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김 아저씨였습니다. 영자 씨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과거에는 불안과 무력감에 쌓여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한 참석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시니어 참석자. 영자 씨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 무서웠는데 이제 조금은 희망이 보입니다. 영자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서로의 거울이 되어 서로를 비추고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의실은 단순한 배움터를 넘어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준비하는 자리였죠.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 여보, 우리 이젠 정말 잘하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서 든든해요. 남편도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남편, 그래, 우리 둘이 함께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 깊은 신뢰와 사랑이 배어났습니다. 그렇게 김영자 씨는 새로운 가족과 동료를 만나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7장 바람과 맞서는 용기. 김영자 씨는 시니어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의는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남편과 간혹 갈등이 생겼죠. 남편은 아직도 예전의 경제적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때로는 영자 씨의 새로운 도전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저녁 남편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야, 내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건 좋지만 몸도 챙겨야 해. 나도 내가 힘들까봐 걱정된다. 영자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던 마음과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죠. 그날 밤 영자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해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니까요. 그 후로 그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강의에서 만난 이들의 삶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남편과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요. 서로를 위로하며 다독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을 마주하겠지만 영자 씨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8장 새로운 봄 그리고 희망의 씨앗. 시간은 흘러 어느덧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영자 씨는 복지관 강사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강의에 참여하는 시니어분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녀가 뿌린 작은 씨앗들이 자라나 모두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었죠. 그날도 강의실은 활기찼습니다. 한 참가자가 조심스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저도 이제 용기 내서 투자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저처럼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내일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입니다. 가족도 그녀의 변화를 기뻐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도 이제는 영자 씨가 펼치는 새로운 삶을 응원했죠. 영자 씨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더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리라고. 그녀가 다시 펜을 든 이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삶을 아름답게 그려가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펜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